따르면 가운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골수가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해부학에서 골수가 다 말라버린 시체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해부학실에 있는 어떤 다 처리가 된 아니면 뼈 모형만 나온 걸 보면 가운데가 텅 비어있고 가장자리가 아주 단단한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테두리 부분을 갖다가 컴팩트 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팩트가 컴팩트 뼈, 치밀한 뼈, 해면뼈 이러니까 이게 아래 팔뼈, 위 팔뼈 이런 구별처럼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뼈라는 어떤 구조에서 부분의 명칭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의 단단한 부분을 갖다가 컴팩트 뼈, 치밀뼈라고 얘기를 하고 가운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피를 만드는 메로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메로우가 있던 공간, 그래서 메로우 캐비티 또는 메로우에 비슷한 말로 메듈라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메듈라리 캐비티 쓰기도 하는데 거의 90%가 메로우 캐비티입니다. 책에서. 그래서 메로우 캐비티가 있고 끝으로 가면 주로 끝이라는 게 에피피지스와 메타피지스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여기는 텅 비어있지가 않고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처럼 드립다 단단한 것도 아니고 드립다 단단한 부분은 아주 얇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얇고 여기는 뻥 가운데가 비어있는데 여기는 그냥 바늘로 확 찍어놨듯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걸 처음 본 분이 나 바닷가에서 왔는데 수세미로 쓰는 해면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해면이라고 친 겁니다. 영어로는 스폰지, 그런데 한국말로는 해면뼈라고 이렇게 붙였고 유식한 말로 긴 말이죠. 잘 안 쓰긴 하지만 몇몇은 씁니다. 캔슬러스본이라고 씁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스폰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캔슬러스의 캔슬러스는 캔슬이 찍 긋는 겁니다. 나 안 가. 너 틀렸어. 이거를 계속 많이 컸어요. 그래서 캔슬러스에 줄무늬 막 얽히고 성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해면뼈라고 합니다. 저기에는 뭐가 있냐? 그냥 기둥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럼 저 기둥은 가운데는 피, 저 하프 한 3분의 1 저기에는 저 잔 기둥은 전부 뭐냐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석회들이 들러붙는 기둥이 있습니다. 석회 기둥이 자세히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전부 컴팩트 본처럼 단단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뼈에 그 그물망처럼 생긴 조직을 갖다가 우리가 트라베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모를 때 겉에서 볼 때는 스폰지 그랬는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조그마한 기둥들이 다 몰려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해안가에 방파제 막 이렇게 쌓아놓은 거 말라 비틀어진 모양처럼 삼각골 방파제 그 비틀어진 것처럼 조그마한 잔기둥들이 다 몰려있단 말이죠. 저게 석회를 저장한 뼈에서 그거란 말이죠. 나이가 드시면 저 기둥이 가늘어집니다. 기둥이 가늘어지면 역설적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간이 커져 보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간이 커지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분은 공간이 많아진다라고도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뼈에 공간이 많아진다. 마늘 다자 공간, 골다공이 됩니다. 골다공이 뭐예요? 뼈가 없어지는 거, 약해지는 거, 석회가 없어지는 거. 그게 골다공증이 되는 겁니다. 저게 가늘어지고 얇아지는 거.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이 배우는 말이 트라베큘라라는 기둥입니다. 기둥. 이 기둥이라는 말이 너댓 번 나옵니다. 특히 심장에서도 아주 뇌리에 꽉 박히게 알아야 되게 나오기 때문에 트라베큘라라는 말을 또 단단하게 외우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번 뼈막, 골막. 그래서 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리오스테움 하면서 뼈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페리라는 말은 바짝 붙어서 닿아서 옆에 있는 게 페리입니다. 페리보다 좀 더 떨어져서 옆에 있는 건 파라입니다. 파라 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옆에 있는 게 파라. 페리는 바로 붙어서 옆에 있는 거. 그게 페리입니다. 그래서 오스가 아까 뼈라고 그랬죠. 그래서 뼈에 붙어서 옆에 있는 구조물이 뼈막이 됩니다. 그래서 뼈막에는 신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아픈 게 저 막이 찢어지면서 신경들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겁니다. 뼈는 가운데 이제 뼈가 만든 피를 들락날락하고 영양분을 들락날락해야 되는 혈관이 들어다니는 구멍이 가운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영양구멍입니다. 그럼 얘만 있냐? 여기도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 위쪽도 있습니다.
위쪽으로도 영양분이 있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센터에 있는 이게 큼지막하게 웬만한 뼈들이 잘 보입니다. 한 2, 3mm로 잘 보입니다. 저게 엑스레이의 단면으로 찍히면 뼈가 빈 것처럼 보입니다. 가운데. 나중에 뼈 부러진 라인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들어봤다고 얘기하려고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럽니다. 이건 뼈가 부러진 데가 아니라 영양 구멍이 그렇게 찍혀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렇구나 하고 알아들으셔. 이게 뭔 소린가 또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멍이라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1차는 구멍이 포라멘입니다. 포라멘. 포라멘은 구멍, 종이 한 장에 난 구멍이 포라멘입니다. 그 종이 한 장 난 구멍을 갖다가 100장을 쌓아놓으면 캐날이 됩니다. 그건 굴이 되는 겁니다. 구멍이 적분이 되면 굴이 됩니다. 캐날이라고 씁니다. 포라멘이 캐날이 되고 이 캐날에 물이 흐르게 되면 신경이 지나가거나 어떤 고체가 지나게 될 때는 그대로 캐날인데 이 안에 물이 흐르게 되면 그 캐날은 이름을 따로 덕트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포라멘, 캐날, 덕트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아파처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아파처는 구멍인데 우리 몸에서 보통 아주 코딱지만큼 작은 구멍에 보통 아파처라는 말을 씁니다. 아파처란 말은 여러분이 포라멘이란 말은 일상에서 많이 못 듣고 아파처는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데 어디서 듣습니까? 조리개.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 설명하시는데 보면 설명책에 아파처라고 나옵니다. 조리개 값입니다. 조리개라는 뜻으로 쓰니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긴 뼈의 형태는 이제 똑같이 반복이 돼서 나왔습니다. 아까 발생을 배웠기 때문에 긴 뼈는 가운데 부분을 몸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몸통의 같은 말을 보통 영어에서는 또 정형외과에서는 쉐프트라고 씁니다. 여기다가 좀 더 잘 붙여서 미드 쉐프트 하면 정가운데입니다. 정가운데. 임상에서 씁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거나 땡시 보실 때 여기는 어디지? 그럼 다이아피지스 이르셔야지. 미드 쉐프트요. 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식 용어를 항상 학생이기 때문에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부를 다이아피지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보일동 만두 어릴 때는 에피피지알 플레이트 어른이 되면 에피피지알 라인 이게 보이는 그 위는 에피피지스 그 아래는 다이아피지스에서 여러분 책 대부분은 그냥 다이아피지스에서 올라가다가 에피피지스 아래 넓어지는 부분을 메타피지스다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는 책들은 이 메로 캐비티가 딱 있는 데까지 다이아피지스, 메로 캐비티 끊고 그냥 스펀지 본만 있으면서 에피피지알 라인 아래를 메타피지스 이렇게 구별하는 좀 더 정확하게 구별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뼈를 갖다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가운데는 되게 검었습니다. 여기는 왜? 뼈가 별로 없거든. 가운데는 골수는 물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안 찍힙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그냥 찍으면 가운데는 되게 까매요. 여기 뭐 있어 없어 뼈라는데 뼈가 하얗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운데 하나도 없냐 이렇게 얘기할 만큼 메로 캐비티 골수 공간 때문에 가운데가 까맣게 나옵니다. 가장자리는 하얗게 나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컴팩트 본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메로 캐비티 때문에도 얇고 또 빔이 앞에 컴팩트하고 뒤에 컴팩트 더한 만큼만 엑스레이 빔이 부딪히고 날아가지만 가장자리는 이만큼의 공간에 여러 번 엑스레이 빔이 부딪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장자리 쪽이 날아갑니다. 같은 컴팩트군에 부딪히더라도. 그래서 가장자리가 아주 스트롱 화이트. 가운데는 검게. 그런데 여기 하얀색 선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굵다가 가늘어지면서 여기는 허연 것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뭔가 붙이려 놓은 것처럼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약간 보입니다. 그거는 이 가운데 기둥, 트라베큘레이션, 스폰지본, 캔슬러스본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밀도가 달라서.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에 기본 허옇고 가장자리 아주 하얗고
가운데 까맣고 그런 원리는 이런 해부학 구조에 기인해서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분류, 형태, 근육을 긴 거로 다 분류해놨어요. 그거 임상학 아무 관련이 없다면 어떤 근육이 어디에 있냐 무슨 작용을 하냐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지 분류는 학문, 실제하고는 약간 떨어진